할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삼각김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할머니의 손이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어요. 청소 일을 하시는 분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정돈된 손이었죠.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도심 한복판 20층짜리 중앙은행 건물이 오전 햇살에 반짝였다.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보였고 그 안에서 수지는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시스템 확인 중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중했습니다. 29번째 생일이 지나고 어느덧 30을 넘긴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고객 서비스팀에서 3년째 근무하며 매일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창구 앞 고객이 조금 짜증스럽게 시계를 쳐다보자 수지는 더욱 서둘러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익숙했지만 왠지 오늘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업무를 처리하던 수진의 시선이 잠깐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대조를 이루며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대학 졸업 후 금융권에 입사했을 때의 설렘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의 기회는 번번이 다른 사람의 몫이 되곤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도 빠듯한 생활비였지만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 했어요. 동료들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지만 수지는 혼자 1층으로 내려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요. 계산대 앞에서 1,0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세며 결제를 마쳤습니다. 따뜻한 삼각김밥을 손에 들고 나오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손에서 자란 수진에게 삼각김밥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할머니가 손수 만들어주던 주먹밥의 따뜻함을 닮은 무언가였습니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니 작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수지는 그곳에 앉아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려는 순간 누군가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돌아보니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쓰레기를 줍다가 허리를 삐끗한 듯 벤치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연세에도 구부정한 허리로 청소를 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할머니의 힘든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어릴 적 자신을 키워주신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유독 또렷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쉬어가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정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들고 있던 삼각김밥을 바라보다가 할머니께 건넸어요. 이거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제가 방금 사온 거라 아직 따뜻합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김수진, 중앙은행 고객서비스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명찰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수진은 왠지 모를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사의 마음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았죠.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삼각김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할머니의 손이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것을 느꼈어요. 청소 일을 하시는 분치고는 너무 깨끗하고 정돈된 손이었죠.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할머니가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응시하고 계셨고 그 시선 속에는 수진이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수진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할머니가 신경 쓰였어요. 단순한 호의였지만 왠지 모르게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업무를 하는 동안에도 수지는 몇 번씩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아직 그곳에 계실까 궁금했지만 벤치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다만 바람에 날리는 삼각김밥 포장지 하나가 벤치 근처에서 굴러다니고 있었죠. 그냥 작은 친절이었는데 수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할머니 표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런 묘한 기시감이 들었죠. 그날 밤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네온 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때 말수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멈춰서자 문이 열리며 드넓은 펜트하우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이곳은 청소부 할머니 말순이 아닌 자산가 임말순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말순은 청소복을 벗어 던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발라놨던 주름 메이크업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75세이지만 평소 관리를 잘해온 덕분에 훨씬 젊어 보이는 얼굴이 드러났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얼굴에도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무일푼에서 100억 자산가로 여성 창업가 임말순 회장, 40대 늦깎이 창업으로 이룬 기적, 건설업계의 신화, 투자 귀재 임말순, 부동산부터 주식까지 모든 분야에서 성공. 각각의 기사마다 말순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숨어 있었죠. 말순은 소파에 앉아 오늘 수진에게서 받은 삼각김밥의 포장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구겨진 포장지를 반듯하게 펴면서 40여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 20살이었던 말순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공장 야간 근무까지 하루에 2~3개의 일을 병행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의 말순에게도 삼각김밥 하나는 귀한 한 끼 식사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다친 발목 때문에 며칠간 일을 쉬게 된 말순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었죠.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 한마디와 따뜻한 커피가 말순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친절이었지만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순간이었어요. 그 남성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말순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죠. 그것이 말순이 건설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후 말순은 악착같이 일했어요. 남들보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며 기술을 배우고 인맥을 쌓아갔죠. 40대에 독립해서 자신만의 건설회사를 세웠고 정직한 시공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70대에 접어든 지금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 주식, 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거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말순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그 사람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실험이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해서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돈과 권력이 아닌 순수한 인간성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청소부 할머니에게는 관심도 없거나 오히려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오늘 만난 수지는 달랐습니다. 자신도 넉넉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꺼이 점심을 나눠준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자연스러운 친절함이었어요. 계산적이거나 과시적이지 않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따뜻함이었죠. 말순은 서재로 이동해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고객 서비스팀을 검색해 보기 시작했어요. 직원 명단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행의 조직도와 업무 현황 등은 파악할 수 있었죠. 김수진, 31살, 계약직, 명찰에서 본 정보들을 떠올리며 말순은 수진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짜 좋은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고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삼각김밥 포장지를 책상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내일 다시 그 벤치 근처에 가볼 생각을 했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따뜻한 하루 하나에 숨 쉴 수 있던. 말순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진이라는 젊은 여성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순수함을 다시 발견한 것 같았죠. 며칠이 흘러 목요일 오후 수진은 평소보다 더 복잡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액 자산 고객인 박 회장의 예금 이체건이었는데 총 5억 원이라는 거액이 관련된 중요한 업무였어요. 수진은 긴장한 마음으로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액 이체의 경우 보안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박 회장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지만 다소 성급한 성격이셨어요. 시계를 자꾸 보시며 빨리 처리해달라고 재촉하셨죠. 수지는 침착하게 상사인 최성기 팀장에게 확인을 받고 지시받은 대로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네, 팀장님. 박 회장님 계좌에서 삼성전자 주식 매입 자금으로 5억 원 이체하는 건 맞죠? 맞아. 빨리 처리해. 시장 마감 전에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최성기 팀장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무뚝뚝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의 이체 버튼을 클릭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스템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수지는 당황해서 다시 한번 시도해봤지만 같은 메시지만 반복됐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고객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죠. 결국 수지는 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팀장님, 시스템 오류가 계속 발생해요. 어떻게 하죠? 최성기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수진의 자리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키를 조작한 후 다른 경로로 이체를 실행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긴급 이체 모드로 처리하는 거야. 수지는 팀장의 지시를 따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메시지가 뜨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 회장도 만족스러워하며 자리를 떠났죠.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인 토요일 오전, 수진에게 긴급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진 씨,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야겠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사팀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둘러 회사로 향했어요. 토요일 아침의 사무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사팀 과장과 감사팀 직원, 그리고 최성기 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수진 씨. 인사팀 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요일에 처리한 박 회장 이체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5억 원이 엉뚱한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수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팀장님 지시대로. 지시대로? 최성기가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난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 내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 아니야?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팀장이 직접 와서 긴급 이체 모드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죠. 팀장님, 분명히 그때 직접 오셔서. 야, 김수진.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실수한 걸 나한테 떠넘기려고? 최성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해오는 것을 느꼈어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니 김수진 씨 개인 계정으로 이체가 실행되었네요.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요. 저는 정말 팀장님께 확인받고 처리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죠. 인사팀 과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겠어요. 일단 업무 정지 조치하고 경위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변상 문제도 논의해야 할 것 같네요. 변상이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니까요. 물론 회사에서도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지만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5억 원이라는 돈은 자신이 평생 벌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이었죠. 게다가 업무 정지까지 당하면 당장 생활도 곤란해질 상황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수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주말이라 집에 가고 없었고 넓은 사무실에는 수진만 덩그러니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난 늘 참아야 하는데. 수지는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참고 견뎌왔는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아무도 내 편 아닌 거 너무 서러워.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억울함, 그리고 앞으로의 불안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수진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복도 반대편 유리창 너머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청소복을 입은 말순이 늦은 시간까지 남아있는 수진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중앙은행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청소도구를 든 채 은행 주변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주말 동안 수진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죠. 은행 건물 로비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직원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수진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5억 원 이체 사고의 책임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속삭여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래.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계약직이니까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말수는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미 수진을 단정하고 있었어요.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쉽게 희생양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말수는 은행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청소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 서비스팀 근처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말순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주변 동료들도 수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대신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때 최성기 팀장이 수진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청소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김수진 씨, 경위서는 언제 제출할 거야? 팀장님, 저는 정말 그때 지시받은 대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하려 하자 최성기가 날카롭게 끊어버렸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난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했잖아. 내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거고 그 결과로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최성기는 수진 앞에 서류 뭉치를 던지듯 놓았어요. 그 소리에 주변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이건 명백한 업무 과실입니다. 변명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 해.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성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객들 앞에서도 이런 실수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은행의 신뢰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줬는지 알아? 말수는 이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한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해봐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 모습이 말순에게는 더욱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최성기가 자리를 떠난 후 수지는 서류를 정리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착한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일은 없었어요. 특히 며칠 전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던 수진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죠. 말수는 청소 도구를 들고 천천히 수진의 자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서류에 집중하느라 말순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수진의 떨리는 손과 억지로 참고 있는 눈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조리함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무력했죠.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말순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수진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날 밤 말순은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단순히 지켜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개입할 것인가.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직접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특히 그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기 어려웠죠. 결국 말순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었어요. 수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말순은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줬던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화요일 오전 말순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중앙은행에 나타났습니다. 청소복 대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소박한 화장을 하고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은행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시선은 오직 고객 서비스팀 창구에 앉아있는 수진에게만 향해 있었죠. 수진은 여전히 어둠에 잠긴 표정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 평소의 밝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말순은 대기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수진만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혼자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드디어 수진의 창구 차례가 되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수진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계좌 관련 업무를 보러 왔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청소복을 입었던 며칠 전의 할머니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말순은 수진의 창백한 얼굴과 지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예금 전액을 인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장과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말순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수진이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통장에 적힌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었죠. 420억 원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거액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싶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싶어요. 말순의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42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급자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수진은 서둘러 최성기 팀장을 불렀습니다. 최성기가 와서 통장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곧바로 지점장에게 연락을 취했죠.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420억 원 전액 인출 요청이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은행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이 허겁지겁 달려왔고 본부에도 긴급 연락이 갔어요. 보안팀까지 동원되는 비상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지점장은 말순 앞에서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이런 거액의 인출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금 준비도. 그럼 계좌를 해지하겠습니다. 다른 은행으로 옮기죠. 말순의 차분한 말에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420억 원이라는 거액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지점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죠. 아,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그때 말순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진과 최성기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은행이 지키지 못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 하나였습니다. 수진은 말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죠. 최성기는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부터 이 은행을 지켜봤습니다. 한 직원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안겨주더군요.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런 곳에 제 소중한 자산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지점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임말순 회장님이신가요? 그 순간 은행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말순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임말순이라는 이름은 금융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자산가였죠. 수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삼각김밥을 받아갔던 그 할머니가 이런 거부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최성기의 얼굴은 이제 창백함을 넘어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수진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 거대한 자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죠.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돈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는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괜찮다, 내 편이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말순이 은행을 떠나자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진은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임말순 회장의 방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성기 팀장은 얼굴이 창백한 채로 자신의 자리에서 전화 통화에 매달려 있었죠. 수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벤치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가 420억 원의 자산을 가진 거부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죠. 왜 나를 도와주신 걸까? 수진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런 큰 분이 은행과 마찰을 빚게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죠. 오후 3시쯤 인사팀에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수진 씨, 앉으세요.
인사팀 과장의 표정은 아침과 달리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무슨 말을 들을지 걱정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본부에서 재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됐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었죠. 그리고 업무 정지 조치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평상시처럼 근무해 주세요. 정말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수진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진 씨. 돌아보니 룸메이트이자 같은 은행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윤서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수진의 유일한 친구이자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윤서야, 어떻게 여기에? 너 때문에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은행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 소문이 다 돌고 있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윤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삼각김밥을 나눠 먹었던 할머니가 임말순 회장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 나서준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정말? 그 유명한 임말순 회장이? 윤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말순이라는 이름은 경제뉴스에서 종종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아, 넌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그런 분이 내 편이 되어주다니.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 왜 나를 도와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윤서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남한테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래서 그분도 널 도와주시는 거겠지. 그래도 미안해. 내 일 때문에 내가 걱정하게 돼서. 뭔 소리야.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너 진짜 어디로 갈 생각이야? 혹시 그분이 뭔가 제안하시면? 윤서의 질문에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것도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임말순 회장이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글쎄, 아직 모르겠어.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야. 그래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너 같은 사람은 더 좋은 곳에서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수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저는 말순 자산관리 그룹의 비서실장입니다.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임말순 회장과 관련된 연락이었어요. 임 회장님께서 수진 씨와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저녁 시간이 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후 6시에 강남에 있는 저희 본사로 와주시겠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윤서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임말순 회장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럼 뭔가 제안을 하실 건가 봐. 수진도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내일 만날 임말순 회장이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
수진은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말순 자산관리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층짜리 유리 건물이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진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정말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의심스러웠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 그리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수진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40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자신이 얼마나 높은 곳에 와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40층에 도착하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과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회의 테이블 주변에는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한쪽 끝에는 말순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 씨. 말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 청소복을 입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어요. 앉으세요. 소개해 드릴게요. 말순은 테이블 주변에 앉은 직원들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모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어요. 투자 분석 전문가, 인사관리 책임자, 그리고 고객관리 팀장까지 각각의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분들은 모두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입니다. 여기서는 직급이나 나이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지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은행에서는 항상 위계 질서가 엄격했는데 이곳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 씨, 며칠 전 벤치에서 나누어 주신 삼각김밥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회장님이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뭐 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의미였거든요. 말순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죠.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고요. 수지는 말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특히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이죠. 인사관리 책임자가 수진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의 업무 소개 자료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수진은 자료를 펼쳐보며 놀랐습니다. 고객관리 업무였지만 은행에서 하던 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개인 자산가들의 투자 상담과 재무 설계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실수를 했을 때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요. 책임을 떠넘기거나 개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말순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힘든 환경에서 일해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고객관리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진 씨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분이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테이블 위에서 작은 것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 수진이 준 삼각김밥의 포장지였어요. 조심스럽게 접어서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죠.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이죠. 수진 씨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수지는 자신의 삼각김밥 포장지를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냥 버려질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소중히 간직해 주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회의 말미에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긴 실수보다 사람을 먼저 봅니다. 넌 그걸 보여줬고. 그 말이 수진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어 했는지 깨달았어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수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며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계속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끝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어요.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화창한 날, 수지는 지하철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순 자산관리 그룹에서 일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때 수진의 눈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이 몇 달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과 어깨를 축 늘어뜨린 자세에서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거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중년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왜? 그냥요. 저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삼각김밥을 건넸습니다. 중년 여성은 잠시 주저하다가 고맙다며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수지는 몇 달 전 말순에게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친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수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바로 처음 말순과 만났던 그 벤치였어요. 이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말순이 수진을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나도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순에게 들려주었어요. 오늘 지하철역에서 한 분에게 삼각김밥을 드렸어요. 그 순간 몇 달 전 할머니께서 저한테 해주신 일이 떠올랐죠. 말순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어떤 기분이었어? 뭔가 따뜻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야. 받은 따뜻함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지.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직장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할머니, 저한테 그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점심이었는데 할머니 인생을 바꿨다니 아직도 신기해요. 말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의미 없는 건 아니었어. 내 진심이 담겨 있었잖아. 그리고 그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고. 그래도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직장도 주시고 저를 믿어주시고. 아니야. 나도 많이 받았어.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 말수는 벤치 뒤쪽 나무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어. 그때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따뜻하게 웃어준 하루를 기억하며 살아라고 하셨지.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 삼각김밥 하나 내 세상을 흔들었지.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 하루가 되기로 한 거야. 말순의 말에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전히 놀라웠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오후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말순이 수진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진도 말순에게 젊은 에너지와 순수함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회사에서도 후배들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해요. 그래, 그게 중요해.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거야. 저녁 무렵이 되자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말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 잃지 마. 그게 내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야.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지하철역을 지나갔어요. 오늘 삼각김밥을 받았던 중년 여성은 이미 없었지만 수지는 그분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랐죠.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말순의 도움, 새로운 직장에서의 보람찬 일들,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게 된 현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삼각김밥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